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제자리일까? 게으른 인생은 아닙니다. 도망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할 건 웬만하면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노력은 쌓였는데 결과는 쌓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사람은 가장 잔인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집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인간인 걸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말이 불편하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함부로 탓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노력하면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풀린다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웃을 날이 온다고 배웁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아두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노력의 총량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노력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하는 동안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기회를 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걸 전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게 노력해도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갈아 넣어도 제자리입니다. 이건 불공정하지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잔인한 사실 하나를 덧붙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는 당신만 압니다. 세상이 보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도착한 사람을 따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헛된 방향으로 힘을 씁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너무 오래 미래에 맡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번만 지나가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이 말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포기하는 주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절대 당신을 위해 준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그래서 현재를 희생한 사람은 미래에서도 같은 희생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노력은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노력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맞추는데 노력합니다. 참는데 노력하고, 버티는데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데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노력들은 인생을 바꾸지 않고 인내심만 소모시킨다고. 그래서 사람은 점점 무뎌집니다. 기대도 줄고 분노도 줄고 어느 순간엔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살아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다 노력을 쓰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왜 성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지치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늦어지는지, 그리고 노력을 멈추지 않고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냥 공감으로 끝납니다. 다음까지 오면 생각이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그럴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직 이 영상을 끄지 않았다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맞아.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 그냥 말로만 노력한 게 아니야. 아침에 버텼고, 하기 싫은 것도 해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이상하리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노력보다 더 무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사는 게 애초에 잘못된 건 아닐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오래 노력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나의 미덕처럼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버티는 사람, 힘들어도 계속 가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현실에서는 거의 검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언제나 조건 없이 요구되지만 보상은 언제나 조건부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아주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노력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지 세상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노력해도 문 앞에도 못 갑니다. 이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래도 노력은 나 자신을 위한 거잖아. 결과가 없어도 의미는 남지 않나?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위로마저도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사람을 현실에서 더 오래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노력했으니까 의미가 있다. 버텼으니까 괜찮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충분하다. 이 말들은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허락 위에서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갑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자기 태도의 문제로만 해석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해서, 내가 더 참아야 해서 이 상황이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오래 버팁니다. 더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를 가장 위험한 오판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문제의 위치를 항상 자기 안으로만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변하지 않고 당신만 점점 마모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구조입니다. 문제가 반복되면 보통은 방식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방향을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문제가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더 참아라. 더 견뎌라. 더 성실해져라.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자기 자신을 구조의 방패로 쓰는 삶이라고 봤습니다. 당신이 더 참아주기 때문에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견뎌주기 때문에 불합리는 유지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가장 먼저 소모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환경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은 버티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항상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희생됩니다.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이제까지 뭘 한 거지? 내 노력은 다 의미 없었던 건가?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력이 의미 없었던 게 아니라 노력이 쓰인 방향이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노력은 아무데나 쓰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쓰인 노력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상황을 바꾸려고 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눌러서 상황에 맞추려고 했는지. 이 질문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왜 성실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늦어지는지, 그리고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저 위로 없는 공감으로 끝납니다. 다음까지 가면 생각이 아니라 기준이 바뀝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당신은 그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제 막연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의 불편한 감각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소모됐을까? 이 질문이 떠올랐다면 당신은 이미 문제의 핵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싸게 쓰고 있다고. 사람들은 흔히 노력을 투자라고 부릅니다.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고, 지금 버티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사고방식 자체를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항상 손절의 기준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인생 앞에서는 그 기준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업이었으면 이미 접었을 선택을, 관계였으면 이미 끝냈을 상황을 인생이라는 이유로 끝없이 이어갑니다. 그 결과 사람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모됩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손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잃고 있는지,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제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인내가 무의미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손해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가장 잔인한 자기 기만이라고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이미 지쳤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미 한계를 넘었는데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은 항상 당신에게만 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견디는 사람을 기준으로 기대를 조정한다고. 그래서 견디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노력은 보상이 아니라 추가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운이 좋아서도 노력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무조건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쓸 때와 멈출 때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능력을 지혜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계속 가는 능력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능력. 대부분의 사람은 멈추는 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한 것 같고 도망친 것 같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전부 부정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긴 사람이라고. 계속 가야만 하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멈춰야 하는데? 어디까지가 노력이고 어디부터가 낭비인데? 바로 이 질문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없던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단순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버티게만 만드는가. 버티게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연장하는 고통일 뿐입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무조건 투입해왔습니다. 쉬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아서, 의심하지 않아서, 손해를 계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어디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그리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무작정 버티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남은 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음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당신은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을 넘어서 왜 이렇게까지 버텨왔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위로가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인생이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더 노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잖아.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이 말은 의지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쏟아부어서 멈추지 못하는 상태라고.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 과거의 희생에 더 묶입니다. 그래서 이미 잃은 시간이 많을수록 잘못된 길에서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착의 문제입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환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구조가 불합리할 수도 있고, 관계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면 되지. 내가 더 참으면 되지. 내가 덜 바라면 되지.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를 가장 비극적인 오만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는 세상을 면죄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끝없는 책임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성실하게 버텨온 겁니다. 문제는 성실함이 아니라 성실함을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란 끝까지 가는 능력이 아니라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에서 물러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력을 계속할지 말지가 아니라 노력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기준은 이랬을 겁니다. 얼마나 버텼는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참고 견뎠는가? 하지만 이 기준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진시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저 오늘을 넘기게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가 노력과 낭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는 걸 실패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에서는 어떤 노력도 의미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놓기 두려운 과거입니까? 당신이 버티고 있는 건 미래입니까? 아니면 이미 쏟아부은 시간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다시 쥐게 됩니다.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 분석이 아닙니다. 어디서 멈출지, 어디서 선을 그을지, 어디서 다시 시작할지를 정리합니다. 노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는 법, 버티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기준. 다음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마지막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의 정답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끝까지 말하고 싶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질문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잘 풀리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고 노력에 보답하도록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고통이 예외적으로 생기는 구조도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생은 기본값이 불만족이고 기본값이 결핍이며 기본값이 흔들림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오해합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세상에게서 너무 오래 기대해 왔을 뿐입니다. 공정함을 기대했고, 보답을 기대했고, 이해를 기대했고, 마침내는 구원까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인생이 가벼워지는 첫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체념하며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체념과 수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체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수용은 헛된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수용은 고개를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을 정확히 아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너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기지 않아도 될 싸움, 증명하지 않아도 될 관계, 버티지 않아도 될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투입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시끄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인간의 삶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조용해지는 삶이라고. 조용해진다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은 생기고 문제는 반복되고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자기 존재를 걸지 않게 됩니다. 잘 안 풀려도 내가 잘못된 인간은 아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이건 나의 전부가 아니다. 흔들려도 그래도 나는 나다. 이 감각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노력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을 가볍게 쓰라는 말입니다. 전부를 걸지 말고 존재를 담보로 삼지 말고 실패 앞에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덜 괴로워질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잘 풀리면 고맙게 받아들이고 안 풀리면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몰아붙이지 않는 삶.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미래에 매달리지 않고 오늘을 조금 덜 무겁게 사는 삶. 이 삶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잘 안 풀렸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적어도 스스로를 함부로 탓하던 습관 하나는 여기에 두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일은 있고 문제도 있고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를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해한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붙잡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당신 자리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 생각이 며칠 뒤 어느 순간에 다시 떠오른다면 그때는 이미 인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